제가 그 영상 몇 개 캡처해서 좀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건강한 수준의 헤르츠가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 헤르츠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환경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음식물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주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특히 가공식품 자체가 영양성분은 없고 칼로리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물질화적인 부분에서의 수치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츠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이런 가공식물에는 0헤르츠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혀 진동의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헤르츠, 0헤르츠가 들어오면 어떨까요? 내가 원래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의 진동수를 갖고 있어야지 건강한 수준 유지하는 리듬이야. 그런데 0헤르츠의 식품을 계속 들어가면 이 식품 덕분에 나의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다운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 헤르츠로도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선한 음식은 15 정도 헤르츠, 나의 헤르츠를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허브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약초 같은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헤르츠가 높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초 같은, 약재 같은 것들은 식물 에너지 중에서도 좀 극강의 헤르츠가 진동수가 높은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약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중에 헤르츠가 높은 부위가 꿀이나 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헤르츠가 높아서 약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주파수는 60에서 68인데 이것들을 도와주는 진동수를 갖고 있는 음식물이냐 아니면 0이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파동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나왔는데 장기의 소리가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이제 막 경락 좀 공부하시고 이러면 뭐 이런 상관관계 보시는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요가가 우리나라에 막 시작했을 때 죄송해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전에 우리나라에 새롭게 시작했을 때 제가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때 요가가 들어왔는데 그때 그런 요가 있었어요. 경락 요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큐펑션, 뭐 요가 뭐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들어왔었어요. 그때 어떤 요가였냐면요. 장기를 만지면서 장기에 대한 소리를 내면서 동작을 하는 요가가 그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 간을 뭐 하는 거 간을 하면 쉬 하면서 무슨 동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몰랐어도 일상에서 하고 계셨다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애가 막 울잖아요? 애가 막 얼굴 빨개서 막 애기 막 많이 키우셨잖아요. 애가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안고 어떤 소리 내요? 애가 어떤 상태라서? 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자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이런 소리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 제가 가끔 이제 경락 분석해서 대장 같은 게 나오면 되게 신경이 예민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폐 같은 거 나와도 되게 분노나 이런 게 평소에 많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폐와 대장이 슬픔과 좌절 뭐 이런 조금 무거운 감정들에 타격을 받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뭐 너무 힘들어, 너무 슬퍼, 막 그러면은 엄마들 예를 들어 엄마가 애를 잃었어. 그러면은 드라마에서 어떻게 연기해요? 아이고 이러시고 어딜 때려요? 이 장기, 폐를 때려요. 막 애를 잃었는데 아이고 이런 엄마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긴장하잖아요. 드라마 상상해보세요.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또 배를 만져요. 저는 이렇게 하죠. 저는 이렇게 안 하고 배를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디랭귀지인데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그런 소리나 그런 바디랭귀지로 그 장기를 보호하거나 장기에 영향을 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패턴들이 우리 문화 속에 되게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재미삼아 여기 색깔별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경락과 우리 그 프로그램 중에 아직 제가 집중적으로 같이 하진 않았는데 내추럴 사이클 뭐 이런 게 여기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참고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여드린 게 종합적이긴 한데 그 주파수나 헤르츠 혹은 파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웨이브가 우리의 모든 장기와 우리의 모든 신체와 감정과 연동되어 있고 그 진동수가 어떻게 유지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
그게 이제 아까 영상의 요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처음에는 힐리는 그럼 주파수도 따로 나오고 파동도 따로 나오고 뭐 미세전류도 따로 나오고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건 한 몸이죠. 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발생된다는 얘기고,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건 주파수가 뭡니까? 헤르츠라고 표현하는데, 헤르츠는 뭡니까? 어떤 적정 기간 동안에 몇 초 안에 얼마나 떨리느냐, 이걸 헤르츠로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오는 주파수, 파동, 뭐 진동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개념의 웨이브가 우리 생명의 레조넌스, 공명시켜서 세포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감정을 해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헤르츠를 유지하는데, 나의 건강한 헤르츠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게 진동 양자 노이즈다. 좀 어렵지만 오늘은 종합 편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이런 얘기를 힐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제가 초반에서 바크플라워 얘기 많이 했는데 이 박사님이 뭐라고 해요?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질환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은 고깃 덩어리가 아니죠. 손으로 잡히는 물질만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 안에는 생체전기라는 전기가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중심으로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전기적 이런 층들이 존재하는데, 헤르츠의 개념을 존재하는데, 이런 층들이 망가졌을 때, 감정이 깨졌을 때, 트라우마 같은 무의식의 감정이 깨졌을 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아까 장기가 다치듯이, 세포가 다치듯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약을 쓰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로 복원시킬 수 있을까 했더니 이 박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감정이라는 시그널, 헤르츠를 교정하면 신체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이 찾아낸 거야. 우리의 몸에 건강한 헤르츠를 너무 떨어뜨리는 안 좋은 습관의 식사라던가 안 좋은 생각이라던가 안 좋은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 진동수를 복구시킬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진동수 있는 물질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찾은 게 식물에 꽂힌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동수가 높은 물질들이 많은데 그 물질들 중에 꽃이 그 진동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꽃에서 추출해서 정제된 에센셜 모듈을 사람들에게 먹이거나 발랐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높은 파동수를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 피부에 바르거나 먹게 해서 우리의 헤르츠에 영향을 주게끔 했더니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더라. 그래서 어때요? 감정이 소진되는 어떤 나쁜 감정이 회복되면서 연결되는 장기나 신체적 반응들이 좋아지더라. 그게 바크플라워 치료법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낮은 파동의 상황의 질환, 우리가 건강한 파동에서 낮아졌을 때 질환이 온다고 했는데, 그걸 더 높은 파동으로 노출시켰을 때 같이 공명 형상 때문에 몸이 회복되는구나를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얼마 안 된 얘기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많은 다양한 치료 요법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힐리에 들어가서 특히 블루 분석 모듈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분석 모듈의 이렇게 방식이 있고요. 특히 스트레스 분석, 감정, 무의식 분석이라고 하는 이 툴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요. 이게 1차원적으로 같이 잘 접근하셔서 신체적 치료와 함께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라는 게 이 부분인데, 여기를 열면 이렇게 다양한 분석 모듈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특히 아까 얘기처럼 떨어져 있는 진동수를 끌어올리는데 진동수가 높은 물질들을 활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아로마 세라피가 있죠. 바우플라워 치료법이라고 써 있죠. 예, 치료법. 호주 부시 플라워도 그런 개념일 거고, 또 진동수가 높은 물질 뭐가 있을까요? 보석 같은 것들, 암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진동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슐러 솔트, 이거 암염이죠. 소금, 바위. 그래서 이것도 소금에 관련된 미네랄, 원석 같은 것들을 활용하죠. 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는 긴장 상태를 좋아주는, 이거 무슨 분석한 거예요? 화이트 체스트넛, 예, 바흐플라워 예, 분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슐러 솔트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물질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표들이 최근에 나온 책자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물질을 원래는 직접 바르거나 먹었는데 이걸 다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이 정보를 몸에 싸서 거기에 반응하는 진동, 헤르츠를 찾아서 너는 지금 이런 헤르츠가 필요하구나 하고 찾아주는 게 블루의 분석 모듈이에요. 실로솔트도 이런 암염을 사용하는 거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층 헤르츠 중에 감정 같은 것들은 꽃들이 굉장히 잘 해소하고요. 그리고 이 돌 위주의 이제 무기 이런 이렇게 보석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체와 연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이렇게 이제 보석 세라피를 하는 어떤 분석 모듈을 들어가면 굉장히 영적인 부분의 표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헤르츠의 표현 중에 내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분노, 슬픔 뭐 이런 감정에서 조금 멀어져서 조금 먼 감정체들은 이 돌이라고 하는 이 주파수랑 굉장히 연동이 잘 돼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모듈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너지, 뭐 감정과 에너지 이런 거 연결돼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 이후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진동수가 높은 애들을 찾았더니 이런 에센셜 모듈, 아까 얘기한 에센셜 모듈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또한 플랜트 파워, 플랜트 뭡니까? 식물 파워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넣어놨어요 라는 걸 신제품을 계속 발표하는 건 진동수가 높은 물질들을 계속해서 디지털화해서 우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 그거를 어디서 쓸 수 있다? 블루 모듈에서 쓸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우플라워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에센셜 모듈마다 이런 기능이 있고 특히 제가 가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자주 나오는 거. 누구나 한 번쯤은 나오는 거. 요거 레드 체스트넛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에 대한 지나친 걱정. 소위 뭐라 그래요? 오지라퍼들. 오지라퍼들. 얘 앉지마, 얘 서지마, 얘 눕지마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엄마. 그렇죠. 뭘 해도 걱정인 그런 감정들이 레드 체스트넛과 연동돼서 상쇄될 수 있다. 좀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잔소리를 너무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아내가 있다거나 엄마가 있다거나 뭐 친구가 있다거나 하면 이런 걸 매기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해결하는 이런 에센셜 모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병에 담겨 있어요. 엄청 비싸요. 이거 구매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처방하기도 했어요. 락 로즈 같은 거는 공포와 경악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는 분들한테 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병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서 세라토가 나왔어? 근데 세라토 아까 에센셜 모듈을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꽃으로 만든 에센셜 모듈이 있지만 그것을 디지털로 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자신감이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세라토를 쓰기도 하고요. 센타우리 같은 경우는 노라고 못하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유약한 마음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에센셜 모듈인데 그걸 우리는 디지털로 쓰고 있다. 이런 병들을 나는 들고 다녔어요. 되게 무거워요. 비싸고. 이거 처방했었거든요.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병에다가 담아서 주고 했는데 이렇게 먹였어요.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먹일 일이 없죠. 뭐 하면 돼요? 그냥 쏘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이 꽃 에센스의 정보를 우리는 이 파동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바우플라워 치료 블루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렸고요. 여기까지가 힐리에 대한 분석 모듈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다고 하면 맥힐리 이야기 좀 해볼게요. 혹시 속도 너무 빠른가요? 네, 제가 종합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처럼 모든 것들은 진동이고 파동이고 정보인데 좀 신뢰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 여러분들을 좀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켈리치 요새는 또 유튜브 채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동안 많이 올릴 때 이 사람이 성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낸 영상 중에 하나가 모든 우주는 에너지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조지 스펜자는 굉장히 유명한 이쪽 분야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이 사람 자체가 신경학 박사이면서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가 모두 아스라져가지고
쿠키처럼 다 바스라졌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어떤 수술도 어떤 치료도 하지 않고 본인의 정신적 의도로 인해서 회복했다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의료 기록이 다 있어서 그런 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기한 과학적 원리로 뇌전도의 뇌파, 이 파동을 어떻게 바꿔서 몸을 회복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 저서가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조 디스펜자의 이야기를 책을 모두 괜찮으니까 하나쯤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거기에 나온 얘긴데요. 이 조 디스펜자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책들을 썼더니 이제 대항하는 과학자들이 생기죠. 특히 의학자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초반에는 뭐랄까 안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실제로 대면에서 막 인터뷰하는 영상들도 가끔 뒤지면 있으신데 늘 하는 대화의 툴이 이거였어요. 그들이 얘기해요. 이거 아내가 근데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도 의사니까 대화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지능은 우리의 몸을 누가 컨트롤해요? 물어보면 의사들이 대답해요. 그럼 자율신경계에서 하죠. 그럼 내 몸의 자율신경계는 어디에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뇌에 있죠. 뇌에서 변형계에서 자율신경계 이거를 돌리고 있죠. 라고 얘기해요. 해부학적으로. 그럼 뇌 안에 심장박동을 유지하고 담당하는 조직들이 따로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이들은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조직들, 지금 얘기처럼 우리 몸을 모두 다 컨트롤하는 그 조직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질문하면 당연히 세포로 되어 있죠. 그렇죠? 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그럼 그 세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분자들을 깨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원자라고 해요. 원자까지는 아까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원자.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다음부터. 그 원자들을 깨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지금 발견이 됐냐면은 아원자라고 하는 쿼크라고 하는 단위까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원자라고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로 알게 됐어요. 아원자죠? 그러면 그 아원자를 깨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거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혹시 이쪽으로 가면 보이나요? 이쪽 보이나요? 네, 하나만. 혹시 보이세요? 네. 그 우리가 지금 얘기처럼 분자 알아요? 그래서 막 분자가 뭐 이렇게 전자기장에 도는 뭐 이런 원자력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다 비어있다 이런 얘기 과학 시간에 하는데 지금 그런 복잡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입자만 얘기해 봅시다. 입자를 깨면 원자들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원자의 입자를 찾았어요. 여기까지가 꽤 오래된 얘기예요. 원자까지가 과학 시간에 이 원자를 어떻게 관찰하냐, 원자를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가 왔었거든요. 근데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 입자를 깰 수 있는 수준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깼거든요. 그랬더니 저 작은 원자라는 아이들이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 정말 미지세계는 끝도 없구나. 그래서 이 아원자를요 한 번 더 깼어요. 그랬더니 이 아원자를 깼어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비어있어. 빈 공간이야. 근데 뭘로 가득 차져 있어요? 정보로. 웨이브, 주파수, 에너지로. 그래서 결국은 다 제가 보이죠? 제가 만져지죠? 막 움직이죠? 눈 깜빡깜빡하는데 말도 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저를 만약에 이렇게 미시적 세계로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 분해하세요. 살아있지만 쪼개고 세포 단위로 쪼개고 세포의 조직으로 분자로 쪼개고 원자로 쪼개고 원자의 아원자까지 가면 저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비어있죠. 저를 만약에 누군가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자가 와서 제 몸을 이렇게 꾸기면 저는 꾸겨질 수 있는. 왜냐면 여기 다 비어있고. 그럼 이 공간마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힘으로 무슨 에너지를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죠?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일종의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로부터 내가 왔냐, 내가 어디로부터 정보에 계속 영향을 받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지면 의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갈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조지 디스펜자가 합니다. 실제로 사례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빈 공간의 에너지 정보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연쇄 반응처럼 이 모든 물질 세계까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양자 파동의학이 갖고 있는 기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나 뭐 증명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키를리안 사진이에요. 러시아 정계공이었던 키를리안이라는 사람이 우연하게, 늘 그렇죠. 우연하게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어떤 물질의 주변에 빛나는 어떤 광채가 있는 걸 찍게 돼요. 이게 뭐지? 그래서 또 찍어요. 나뭇잎을 찍어. 나뭇잎 주변에도 반짝이는 게 있어. 이게 뭐지? 하고 알아봤더니 아까 얘기처럼 보이는 물질의 몸 주변에는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체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무슨 강의했냐면 리얼바디. 이게 몸일까? 이게 몸일까? 아까 얘기처럼 어떤 정보로부터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했을 때 얘가 리얼바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힐리를 통해서 혹은 블루든 핑크든 영향을 주는 그 대상은 이 리얼바디, 우리 몸을 싸고 있는 에너지체가 주 대상이에요. 이거 무슨 사진이냐면요. 지문을 찍은 거예요. 우리 손가락 지문. 그랬더니 내 지문 주변에 에너지체가 이렇게 찍히더라. 소위 이거를 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인도에서는 프라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선생님? 요가 선생님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부르는 명칭은 다 다르지만 같은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여기 경계의 몸을 보지만 이 주변에 밀도가 살짝 다른 헤르츠라고 변화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색깔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에너지체들이 층층이 싸고 있고 얘가 진짜 몸이고 이것들이 거푸치처럼 계속해서 이런 영향을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밀도 있게 농축시키면 그게 비로소 물질이 되는 몸이다 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되게 많죠. 이거 무슨 사진일까요? 차크라. 이제 너무 잘 알죠. 초반에 이거 보여주면 뭐로 이게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차크라. 이제 사람 몸을 중심으로 에너지체의 층들이 있고 아까 장기들도 색깔이 있는 것처럼 모든 시그널은 모든 헤르츠는 색깔로 표현할 수도 있고 헤르츠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감정과 연동돼서 표현할 수도 있고 신체 어떤 부위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모두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선 코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무선 코일 표현할 때 그랬죠. 힐리에서 발생하는 그 신호를, 위세 전류를 혹은 주파수를 그 정보를 우리 몸의 에너지체에 방출하는 거예요. 무선 공유기처럼 방출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에요. 얘는 케이블이 없어도 양자 포텐셜 영역을 통해 전송될 수 있습니다. 순수 정보를 진동합니다. 어디가 진동해요? 우리가 싸고 있는 이 에너지체가 이 무선 코일을 썼을 때 같이 진동하느라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 같은 것들, 차크라 같은 것들 무선 코일을 쓰면 조금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파동의학 책인데요. 이 책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사신 분 있죠? 우리 한국 대표님 사셨어요? 다 읽으셨어요? 이만큼 읽으셨어요? 책이 이만큼 두껍거든요. 근데 그냥 반은 한국말로 써 있는데 외국어 같이 읽히실 건데요. 그냥 그거를 만약에 궁금하시면 한번 사셔서 읽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되게 이거 다 힐리 얘기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책 엄청 오래된 책이고요.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모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파동의학에 관련된 걸 다 섭렵해서 넣어놨는데요. 여기 꽃 에센셜 모듈 얘기 있고요. 물 얘기 있고요. 텔레파시 얘기 있고요. 다 있어요. 제가 그동안 떠들어져 있는 얘기들이 여기 다 집대성화되어 있는 이만한 두꺼운 책이에요. 필요하다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읽을 수 없다면 제가 몇 개만 이렇게 발췌해서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생각했어요. 이 책을 계속 내가 읽어줄까? 이렇게 발췌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열어서 매일 쇼처럼 하나씩 읽어줄까? 그 생각도 했는데 생각해볼게요. 아무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고깃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인간은 뼈와 살, 세포로 단백질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주파수의 형태로 에너지체로 빛으로 채워져 있는 어떤 균형 속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고기 덩어리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의학 어떤 주류가 아직까지는 물질 세계를 기반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파동의학은 이렇게 약물이나 수술이라는 기존 방법 대신 치료 자체, 에너지 자체를 교정해서 이 전체적인 세계관, 네트워크를 이해해서 치료하려고 대입하는 이것들을 조금 중간 단계로 하는 의사들이 누구예요? 한의사 같은 분들이 기라는 것들, 진맥이라는 것들, 경락이라는 것들 이런 체계를 자꾸 대입해서 홀리스틱 메디슨 하나 눈 보는 놈은 안구만 보고 코 보는 애는 코만 보고 뭐 내장 보는 사람은 내시경으로 이 위장만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이 파동의학은 그런 쪽에 가장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우리의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은 산소, 포도는 영양소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에너지는 외부에서 고체 파동에 공급을 받아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 어떤 사람과 에너지 교환을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물질들을 계속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되게 또 이상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거 한 거예요. 푸수 집에서 좋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물질들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리존을 공명하는 것과 좀 험한 것들을 갖고 있는 특히 그래서 약간 밖에서 중고 물품 같은 거 아무렇게나 사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중고 물품의 그 물질 그 입자에 어떤 시그널이 묵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살인 현장에 있었던 장식장이었는지 그쵸? 아니면 정말 훌륭한 어떤 집안에 대대로 사랑과 화목과 이런 에너지가 계속 흡수되어 있는 장식장인지 난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쉽게 중고 제품이나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게 약간 이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읽어볼까요? 나 시키는 거 되게 쉽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앞장에서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책은 치료를 하면서 균형 장애가 있어서 치유심을 만나 이는 파동의학의 기초 가운데서도 가장 실험적인 분이다. 더욱이 거북박사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균형을 잃거나 약해지며 정상 상태와는 다른 정확하지 못한 주파수로 진동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주파수는 세포의 균형 장애가 만들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에너지를 정상적인 주파수를 속에서 균형이 불가능하면 일반적인 치료 주파수나 개별적으로 조정된 치료 주파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해진다. 바로 이 부분이 파동의학의 역할이다. 이걸 헨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네, 완벽하죠. 근데 이걸 기계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되게 복잡다단하게 각계의 학계와 뭔가 물질을 찾아서 이게 막 분화됐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뭔가 치료 효과를 눈으로 수치로 본다거나 아니면 치료사가 영향에 따라 치료사 영향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반응이 달라진다거나 약간 이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양자라고 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사람의 시그널, 주파수를 분석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찾고 솔루션에 맞는 방도를 우리가 선택에 따라 바우플라워 방식으로 나에게 치료 주파수를 조제해. 바크 플라워 방식 아니면 원석 방식으로 혹은 차크라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 놓은 게 힐리의 이게 모듈이기 때문에 제가 블루오프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뵈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10%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류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라고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크 슈미게 박사가 이 표를 얘기하잖아요. 아까 층층이 그림을 그렸던 걸 표로 만든 거예요. 리얼 이게 물질화된 몸, 그 위에 전자기적인 몸, 그 위에 층층이 인포메이션 필드라고 더 무의식적인 층, 그 윗단계에도 지구와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하나의 에너지장에 내가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같이 소통하고 일종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저랑 신한수 대표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몸이 두 개잖아요. 근데 에너지로 보면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에너지로 굳이 따지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저는 한 몸인 거죠. 자, 이거 어디서 표현해요? 종교에서 표현하잖아요. 진짜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우리가 그냥 이건 종교의 약간 형이상학적 표현이겠지라고 누군가는 읽을 수 있지만 그건 리얼이에요. 리얼. 이게 좀 이렇게 흐리지만 그래서 이런 헤르츠마다 아까 얘기했지만 헤르츠마다 감정의 상태가 있죠. 굉장히 낮은 헤르츠들이 있고요. 높은 헤르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의 에너지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 교류의 수준은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번에 물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감정 따라서 욕을 한 물을 먹은 것과 축복의 말을 한 물을 먹은 것과 생체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걸 실험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분석해서 쏘죠. 블루 모듈에서 나에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헤르츠를 나한테 적합한 방식까지 찾아서 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헤르츠를 쏘다 보니까 그 헤르츠에 영향을 받는 생체 때문에 뭐야 나 이거 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왜 나 스트레스가 좀 요즘에 없지? 왜 나 요즘에 소화 잘 되지? 어머 우리 아들이 나랑 절대 말을 안 섞었는데 왜? 이런 낮은 헤르츠 때문에 감정이 휩싸여 있어서 이것들이 해결되면서 어떻게 이성적으로 막 대화가 되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포용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 모델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용기예요. 우리 용기 요새 이제서야 용기를 좀 이제 이해하고 이제 쓰기 시작하셨는데 용기 이 챕터 있잖아요. 챕터에 가면 아까 보여드린 표를 이렇게 이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많이 하시면 본인의 감정 상태의 헤르츠들 찾아서 조금 더 다음 단계 진통수를 찾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루 이 공유형 파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혹시 없어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계속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셨는데 오늘 제가 이상한 얘기 이해를 한다고 많이 했잖아요. 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노력이 그게 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지. 네, 좀 피곤하셨겠는데. 과학 시간도